여러분 제일 무서워한다는 꽃더리가 드디어 나왔네요. 꽃더리라고 하는 거는 수정이 되지 않아서, 수정이 뭡니까? 창립이죠. 씨가 생기는 겁니다. 씨가. 그러니까 수정이 된다는 얘기는 씨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씨가 생기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떨어졌다는 얘기는 씨가 안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창립이 되지 않는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캠베럴리 씨가 몇 개죠? 씨가 몇 개인가요? 자, 4개. 4개 보셨습니까? 3개. 3개 보셨어요? 눈이 좋으시네요. 네. 2개는요? 그쵸? 근데 하나, 2개, 3개 차이가 뭐예요? 그쵸? 알이 크기가 틀려져요. 왜냐하면 씨에서 지베렐린이 만들어지거든요. 자연 지베렐린이 만들어져가지고 알을 굵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일 때보다 2개가 알이 더 굵어지고요. 2개일 때보다 3개가 더 굵어져요. 3개일 때보다 4개가 더 굵어질 것 같은데 3개, 4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짜리도 정상적으로 굵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원래는 4개예요. 그래서 위에 잘라보면요. 포도 이제 꽂힐 때 잘라보면 씨가 이렇게 앉는 자리를 태좌라 그래요. 태좌라 그러는 태자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4개가 다 안 생기고 3개 정도 생겨요. 캠베럴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를 주로 보셨을 거고 4개는 드물게 보죠. 네, 보통은. 네. 그래서 이제 꽃이 이렇게 피는데요. 보시면 수정이랑 수분 수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수술에서 꽃가루가 떨어져서 여기 붙는 거를 수분이라 그럽니다. 암술머리에 가서 붙는 거를, 요 암술머리에는요 끈끈한 점액질이 있어서 꽃가루가 되게 가볍고 많거든요. 가벼워요. 근데도 여기에 안 날아가고 여기 붙는 건 여기에 점액질이 있어서 그래요. 딱 붙으면 그때부터는 땅을 열심히 팝니다. 파가지고 여기 들어가요. 배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씨가 2개 있고 요 한 꽃가루 하나에 웅핵이 2개가 들었습니다. 2개가 있어서 2개가 2인 1조로 땅을 열심히 파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이제 땅을 팔 때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낙하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등에다가 식량을 메고 있거든요. 식량을 메는데 식량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 뭐 3일에서 5일 정도. 그래서 그보다 오래 걸리면 중간에 굶어 죽어요. 얘네들이. 이게 다 꽃가루가 몇만 개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 땅을 파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건데 하나하나 이렇게 이 길입니다. 이게 꽃가루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꽃가루가 떨어지면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여기까지 가서 먼저 파고 들어간 놈이 유리할 것 같은데 먼저 파고 들어간 놈은 먼저 들어간 놈이 뭐가 되냐면 배젖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씨가 나중에 이제 발화가 돼서 자랄 때 먹는 먹이가 되는 거예요. 예, 먼저 들어간 놈이 먹이가 돼요. 늦게 들어간 놈이 씨가 되는 거죠. 예, 아주 희한합니다. 그렇죠? 늦었는데 오히려. 예, 그래서 어쨌든 2인 1조. 그래서 2번 수정을 한다 해서 우리가 중복수정이라고 얘기하고 중복수정 끝에 씨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씨가 자라죠. 자라서 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화진현상이라는 게 나타날 때는요, 보면 첫째는 잿빛곰팡이입니다. 그래서 잿빛곰팡이는 사실 노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노지에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대부분이 꽃 피기 전에 계속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꽃 피는 시기가 날씨가 좋을 때가 대부분이라 꽃 피는 시기에 노지에서 녹균병 때문에, 잿빛곰팡이 때문에 포도가 안 됐다.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그러면 뭐냐? 근데 요 잿빛곰팡이 어디서 무서워요? 하우스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잿빛곰팡이입니다. 이거 오면은 다 녹아버리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잿빛곰팡이는 꽃 피기 전에도 막 전날에도 쳐요. 잿빛곰팡이가 치죠.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습기가 올라오라고 이제 비닐 안 덮었다가 어느 정도 시기 되면 뭐예요? 비닐을 다 덮어버린 이유가 습기가 올라오면 잿빛곰팡이가 오니까 일부러 비닐을 다 덮는 거죠. 그 다음 2번째는 불량한 기상환경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저온. 첫 번째 저온입니다. 꽃 피기 전에 저온이 오면요. 아까 땅을 팔 때 우리 여름에 땅 파는 거, 겨울에 땅 파는 거하고 어디가 수월합니까? 여름이 수월하죠. 땅이 잘 파지잖아요. 똑같아요. 떨어져서 땅을 파야 되는데 꽃가루가 이제 땅을 파는데
저온이 오면요, 얌파져요. 오래 걸려요. 그러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며칠 이상 걸리면 죽어버려요. 왜? 들고 들어온 식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온도가 높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온이 오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강우. 비가 오면요, 두 가지에서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꽃 그 주두, 암술머리가 끈적끈적한 점액물질이 씻겨져 버려요. 그러면 꽃가루가 떨어져도 잘 못 붙겠죠. 첫째는 안 붙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비가 온다는 얘기는 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해가 없으면 뭘 못해요? 광합성을 못해요. 광합성 못하면 양분이 없거든요. 양분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꽃 끝을 적심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양분이 모자랄 수가 있죠. 해가 없으면. 그래서 비 오는 거는 문제가, 구름이 많이 끼는 것도 문제가 되고 비가 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바람. 바람이 세게 불면요, 아무리 꽃가루가 거기 앉고 싶어도 하나도 못 앉고 다 딴 데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수정 자체가 안 되죠. 수분이, 꽃이 거기 떨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떨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천 같은 경우는 이 골짜기에 그 포도밭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위에다가 전부 방풍벽을 칩니다. 방풍벽 안 치면요, 전부 적심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꽃들이 와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불량한 기상환경에 의해서 꽃들이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기결함. 이거는 거봉같이 세력이 조금만 세면 그냥 아예 그냥 화진이 와버리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강전정. 그 다음에 눈 따기를 많이 하거나 시비를 많이 하면 이게 어디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개화할 때 신초가 도장을 해버리죠. 아까 그랬잖아요. 멎어야 되는데 못 멎는 거예요. 계속 쭉쭉쭉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적심을 해줘야죠. 네, 적심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도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꽃들 현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결실이 많고 조기 낙엽이 되고 늦게까지 가지가 자랐다. 내 밭에. 그럼 뭐예요? 저장양분이 부족해집니다. 저장양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요, 발화부터 하여튼 포도가 굵어질 때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전 과정에 다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저장양분이라는 게 겨울을 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겨울을 나고 나면 발화부터 가지 신장, 개화, 그 다음에 착과, 그 다음에 과립비대, 모든 거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저장양분. 그래서 저장양분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꽃더리에 영향을 미치니까 여러분들이 꽃더리를 막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 그 축과만큼이나 어려운 게 사실 꽃더리입니다. 제일 무섭고요. 근데 거봉이나 샤인머스켓 농가는 이게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 지베레린 쳐버리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지베레린 처리 못하니까 꽃더리를 막아줘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그래서 적심을 통해서, 특히 꽃피기 5일 전에 적심을 언제 정말 세력을 고르게 해서 쉽게 하느냐, 들쭉날쭉이어서 하나 딱 잡아가지고 피눌 때 그냥 싹 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너무 일러도 상관없잖아요. 너무 이르지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입수가 모자라는 분도 있어요. 네. 한 10잎도 안 되고 한 8잎 해서 날리는 분도 있고, 본의 아니게.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적심하는 위치도요, 보면 여기 그냥 여기 날리시는 분 많아요. 여기다가 그냥 편하게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여기 날린 문제가 뭐예요? 요거 입히고, 요것도 입히고, 요것도 입힙니다. 그럼 최소 몇 개 날리는 거예요? 3장 그냥 날리는 거예요. 여기 잘라버리면. 근데 여기 실제는 요거거든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선단이에요. 요 부분만 손으로 그냥 똑똑 따도 됩니다. 급할 건 없어요. 뭐 이렇게 따다 보면 가위로 막 자르나 손으로 자르고 가나 익숙해지면 시간은 물론 좀 더 걸리겠죠. 그렇지만 신경 써서 자르는 거와 그냥 대충 자를 때는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위를 자르시는 게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렸다. 날리면 이제 내비두면은 큰일 나죠. 포도가 안 달렸기 때문에 가지가 미친 듯이 큽니다. 이제 가지 혼자. 그러면 반드시 내년에도 또 화진이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벌포도라는 걸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화진이 발생한 걸 확인하면요, 한 4-5마디에서 절단해버리죠. 그러면 요 마디에 있는 눈들은 꽃을 물고 있거든요. 꽃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발화를 시키면요 2차지가 나옵니다. 꽃을 물고 나오죠. 단 늦죠. 당연히 늦습니다. 그래서 수확기도 늦어질 거고요. 그렇지만 그거라도 키워야 어쨌든 수확이 좀 되고 세력을 특히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세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차지 재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상적으로 전정을 하면은 세력도 잡을 수 있고 2차지에서 만든 포도를 수확해서 팔내가지고 이제 농기라도 조금 수확물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재배가 되겠습니다.